페이지요 102에요. 공시제도라고 나와 있죠. 물권 변동 보면요. 거기 공시제도 보면 공시 원칙과 공시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에 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물권 변동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대장과 등기부 일치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여러분요, 이 문제 중에서 지금요, 등기는요, 좀 설명을 해야 돼. 여러분 105페이지 보면 02번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나와 있죠. 여기 그러니까 212번 나와 있죠. 212번이 되기 전까지는요,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문제를 먼저 풀기보다는요, 등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등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막 여기저기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요, 등기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뭐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토요일 날 배우는 공시법 있죠. 그 공시법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 이해를 하려면 지금부터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짓잖아요.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하죠. 그러면 신축을 하면 이 건물이 누구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구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이 건물이요. 그럼 이게 건물이 누구 것이 아니라면 먼저 뭐를 봐야 되냐? 등기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등기부를 봐야지 누구 것인지 알죠. 그럼 이 등기부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공시의 원칙이다. 우리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시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장부를 게시해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채권법은 뭐라고 그랬죠? 특정인과 특정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제3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시제도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물권법은요, 물권은 이것을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 나 혼자만 지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 혼자만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군가한테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 공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혼인하면 혼인신고하죠. 이런 그것도 공시예요. 출생신고하고 이런 것들 있죠. 다 그것도 공적인 장부에다가 게시해놔서 누구든지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을 공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시 중에서도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단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공시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건물을 딱 지으면은 먼저 우리는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건축물 대장이요. 이것을 우리 뭐라냐? 대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장을 만들고요. 이것은 누가 만드냐? 소관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관청에서 감독청에서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디다가요? 여기서 이제 등기소에다가 보내는 거죠. 등기소. 그러면 이 등기소에다가 보내면 등기소에서 이제 등기부를 만드는 거죠. 이걸 보고요. 누구 소유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대장이라는 것은 뭐냐? 이 대장은 주된 기능이 뭐냐? 주된 기능은요, 그건 사실에 관한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사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우리가 대장을 보면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 대장이 용적률 얼마고 면적은 얼마고 몇 층 건물이고 쭉 나와 있단 말이죠. 벽돌로 되어 있느냐, 뭐죠? 뭐 예를 들어서 목조 건물이냐 하는 것도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대장을 딱 보면 우리가 보면은 누군가를 이렇게 얘기하죠. 아, 재현 씨가 누구예요? 누가 물어보죠. 아, 그 있잖아요. 앞에 앉아가지고 분홍색 옷을 자주 입고 안경 끼고 머리 좀 길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아, 책받침 있잖아요. 책꽂이 앞에 이렇게 놓고 보고 이걸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분 이렇게 우리가 알죠. 마찬가지로 대장을 딱 보다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건물의 모습을 알 수 있고 땅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뭐란다?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주된 기능이고, 그 다음에 부차적, 종된이라는 말은 부차적인 것이 뭐냐? 그것은 권리에 관한 것이. 그래서 대장에도 무엇을 기록을 하느냐? 누가 소유자인가?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 소유자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부차적으로 권리에 관한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권리자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이제 등기를 해. 그럼 이제 등기소에서 이걸 이제 소관청에서 등기소 촉탁을 하죠. 등기를 하라고. 그럼 등기소는 이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세 가지. 등기부를 세 가지로 이어서 하나는 표제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갑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을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등기부 하나에.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등기부를 구성하고 있어. 아주 오래전에는 등기번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그럼 여기서 갑구는 뭐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고요. 을구는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죠. 소유권 말고 나머지. 그럼 소유권 말고 나머지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물권법 배웠잖아요.
물권법은 뭐가 있죠?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울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건물이, 그 토지가 혹시 대출받는 거 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디를 보는 거예요? 을구를 보는 거예요. 갑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을구를 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누구한테 팔렸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구로 봐야, 어디로 봐야 돼요? 갑구를 보는 거예요. 갑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몇 평짜리인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몇 평이고 몇 층짜리 건물이고 이걸 알아봐야 되죠. 그건 뭐죠? 그것은 표제부는 이것은 뭐냐? 그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표제부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래서 이 갑구와 을구를 묶어서 뭐라 한다? 갑구와 을구를 묶어서 권리의 등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표제부에 기록하는 것을 사실의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제부는 어떻게 하냐면, 표제부는요, 여기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쓰죠. 갑구도 마찬가지예요. 갑구도 어떻게 하죠? 갑구, 여기 갑구죠. 여기 을구고요. 갑구도 1번, 2번, 3번 쓰고, 을구도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 표제부에서 1번, 2번, 3번 이런 숫자를 뭐라 한다? 이것을 표시번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시번호. 여기에 기록하는 것을 뭐라 한다? 표시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표시번호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는요, 갑구의 1번, 2번, 3번, 을구의 1번, 2번, 3번,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순위번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위. 이것을 뭐라 한다? 사항란이다. 이렇게 얘기해. 사항란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달리 쓰는가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는 표시라는 표시번호라고 되어 있죠. 표시는 뭐예요? 사실에 관한 거죠. 여러분 사실이란 게 뭐예요? 갑이 을을 살해했어.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팩트란 말이죠.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갑하고 을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요, 서로가 다 친구고 싸웠는데요, 여기요 병이 을을 살해한 것으로 잘못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알겠죠?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냐면, 어느 것이 먼저 갑이 살해했다고 먼저 됐어. 1번으로 먼저 살해가 됐어. 살해했다고 신고가 됐어. 나중에 보니까 병이 살해한 거예요. 2번으로. 두 번째로 조사해서 보니까 어디가 더 팩트예요? 병이 살해한 것이 팩트죠. 그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이라는 것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만약에 갑이 먼저 살해했다고 해봐.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해봐. 그럼 갑이 그러면 살인자가 돼버리죠.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사실은 뭐가 중요해요? 사실은 어디가 진실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위 번호로, 순서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것이 팩트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냥 표시라고만 쓰는 거예요. 표시가. 아,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표시만 기록하는 거예요. 사실만. 그러니까 병이 을을 살해한 게 원칙이잖아요. 알겠죠? 그게 사실이죠? 그러면은 아무리 두 번째로 고소 고발이 됐다 할지라도 을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신고된 자가 살인자가 아니고.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는 순위는 뭐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죠. 이건 순위예요. 2순위는 1순위보다 죽었다 깨나도 빠를 수가 없는 거예요. 3순위는 몇 순위보다? 2순위보다 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순위예요. 이건 중요해요. 누가 더 먼저냐. 그래서 갑구와 을구를 순위 번호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누가 더 먼저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순위 번호라고 얘기해. 나중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물권에 보면은 뭐가냐?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선적 효력을 보면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물권하고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느냐 이 말이죠.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먼저 우선을 해요. 채권보다는. 왜냐? 물권은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대세권이요.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을 해요. 그런데 채권은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을 해요. 대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건 대세는 세상 누구에게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절대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상대권이라고 하고요. 물권은 뭐가 있냐? 제3자한테도 효력을 주장하죠. 대항력이 있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하고 제3자한테는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죠. 대항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만 봐도 채권하고 물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할 수 있어. 채권이 우선. 이 채권이 우선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배워요. 우리가 보면 주택임대차죠. 주택임대차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최우선 변제권. 우리 이제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물권에 우선할 수가 있어.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데 아무 말이 없이 채권과 물권이 싸우면 누가 우선한다? 무조건 물권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싸우면 누가 우선하냐 이 말이죠. 소유권과 제한 물권은 누가 우선한다? 제한 물권이 무조건 우선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기 건물 있죠. 건물이 3층짜리 건물 있죠. 갑이 소유자죠. 그러면 갑은 1층에서 3층까지 다 쓸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요 을한테요 1층을 월세를 줬어요. 을한테 1층을 월세를 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전세를 줬어. 전세권은요 이 제한물권이 전세권이잖아요. 전세를 주게 되면 이 1층은 갑이 사용해야 돼요? 을이 사용해야 돼요? 을이 사용하죠. 언제까지? 기간 동안, 전속 기간 동안. 그러니까요 전속 기간 동안은 전세권인 제한물권이 소유권보다 우선해서 이 1층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해.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제한은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제한물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냐 이 말이죠.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지금 여기요 저당권하고요 저당권하고 전세권은 누가 더 우선하냐, 누가 더 빠르냐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제한물권, 제한물권 다 어디죠? 다 두 개 다 을구죠? 을구잖아요. 제한물권은. 그럼 여기는요 여기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을구잖아요. 을구는 뭘 가지고 순서를 따진다? 순위 번호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순위 번호가 뭐예요?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 알겠죠? 이 사람이 2월 1일이고 이 사람이 2월 1일이다. 누가 더 우선해요? 저당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나타낼 때 뭘 가지고 나타내냐? 순위 번호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됐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우리가 강의를 할 때는 물권의 우선적 효력만 빼고 했단 말이죠. 왜냐? 그건 그때 설명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등기를 가지고 설명했을 때 무슨 말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대장을 만들죠. 먼저 대장을 만들어. 대장에다 기록하고 기록해서 그것을 등기소에다 보낸단 말이죠. 등기소 보내죠. 그러면 이 등기소에서 이제 등기부를 만드는 거죠. 등기부 만들 때 어떻게 하냐? 이 대장에 주된 것이 사실이라고 그랬죠. 사실. 그러니까 이 대장에 주된 내용을 보고 표제부를 만드는 거예요. 표제부를 만들어. 그 다음에 대장에 보면 누가 소유자라고 나와 있어. 소유자가 누구다? 저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누구다? 소유자가 갑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대장에 소유자로 나와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여기요 우리가 등기부를 이제 봐. 우리가 이제 등기는 권리의 등기가 있고 사실의 등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권리의 등기라는 것은 갑구와 을구를 얘기하고 사실의 등기라는 것은 표제부를 얘기한다. 기본적으로 암기해 이것은.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등기부를 보면 이제 우리가 등기를 먼저 갑구를 먼저 만들어. 왜? 우리는 원래 대장을 만들었을 때는 아직 돈을 대출이 돼 안 돼? 아직 안 되죠. 그러니까 을구는 원래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을구가 없는 집이 좋아요? 있는 집이 좋아요? 없는 집이 좋죠. 대출 안 받았다 이 말이죠. 내 돈으로 내가 다 주고 샀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가끔 이제 부동산 하려고 등기부를 딱 대면 표제비하고 갖고만 나와. 을구가 없으니까 계속 눌러. 알겠죠? 두 번 세 번 뗀다고 을구 없다고. 그리고 전화 와. 아니 등기부가 을구가 없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알죠? 그러니까 시험하고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거죠 이게. 을구가 없는 집은 좋은 집이다 나쁜 집이다? 좋은 집이다. 왜? 대출 받지 않고 자기 돈 자기가 다 주고 샀다 이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을구는 원래 없고 갑구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갑구에서 보면 여기에서 대장에서 권리자 소유자로 나와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을 여기서 1번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1번으로 이렇게 1번으로 이 1번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존. 그래서 여기 보존 등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 1등기 기록 원칙이에요. 1부동산 1등기예요. 하나의 부동산 하나의 등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요 등기부가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등기부가 두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부가 두 개 있는 것을 이중보존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 중복 등기 똑같은 말이에요. 이중부동 등기, 중복 등기라고 그래. 1부동산 1등기니까 등기부는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만. 그런데 등기부가 2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부동산 1등기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아마 등기가요, 이중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요, 페이지요 241번 한번 봐봐. 120페이지 241번. 그럼 거기 보면, 거기 잠깐 펼쳐놓으면 그거 보여요? 보여? 거기 문제 보면 뭐라 나왔죠? 241번 그 공치를 보면 제목이 중복 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 중복 등기다 쓰란 말이죠. 이중 보존 등기다 이렇게. 중복 등기 제목에 보면 중복 등기가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이중 보존 등기다 이렇게 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1부동산 1등기니까 등기부는 몇 개만 있어야 된다? 하나. 그런데 2개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걸 먼저 설명하고 가. 등기부가 여러 개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만약에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2개인데 우리가 집이 하나면은 등기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집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2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등기부가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번에서 1번 이렇게 갑 이렇게 돼 있어요. 2월 1일. 여기도 또 갑으로 또 돼 있는 거예요. 1번 갑. 그래서 2월 10날. 왜 이런 경우가 있냐면 지금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이제 전산 등기부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종이 등기부였거든요. 그래서 종이 등기부 있을 때는 등기관이 등기가 접수가 되는데 그걸 깜빡 잊고 또 등기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등기를 만들어 놓고 깜빡 잊고 안 만든 줄 알고 또 만드는 경우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제 이중 등기부가 하나의 건물에 등기가 2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산 등기부니까 원래 했던 등기, 그 번지수 등기에 다시 등기를 신청을 딱 누르면 중복이라고 뜨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뭐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종이 등기부일 때는요. 이렇게 2개가 동일할 때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법은 실체법이에요. 그러면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체법이라는 것은 권리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럼 권리를 뭐에 줄임말이냐? 권리 의무의 줄임말이에요. 권리 의무는 뭐다? 그것을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우리 민법 총칙에요, 강의 노트 1페이지의 첫 페이지 보면 맨 왼쪽에 보면, 왼쪽에 강의 노트 1페이지에 맨 왼쪽에 보면 뭐가 나오냐? 권리 의무, 권리, 법률 관계. 그래서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실체법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것을, 이러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그래요. 이 실체법이 바로 민법이죠. 민법은 어떻게 되죠?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갑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고 동시에 대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여기까지만 민법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민법은 더 이상, 이게 종착점이에요, 민법이. 그럼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뭘 갈아타느냐? 다시 갈아타야 돼, 이제.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민법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이렇게 발생했죠? 그러면 갑은 뭐를 해주고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고, 권리가 있죠.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여기까지만 민법이고 실체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권리와 의무라고 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것을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권리와 의무가 나왔죠. 이 권리와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잖아요. 권리는 뭐를 시키고 실현을 시키고, 의무는 뭐를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것보다 등기를 해준다 이 말이죠. 이걸 뭐란다?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무 이행이죠. 잔금을 지급해야죠. 잔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근데 잔금은 안 주죠. 그럼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것을요, 부동산 등기법, 민사소송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법을 무슨 법으로 한다? 절차법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법 이렇게. 그래서 우리 민법은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이고, 그 실체법인 민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의무를 이행을 하는 것을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절차법에
우리 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절차법이 뭐다? 부동산 등기법. 여러분 토요일날 등기법 배우죠? 그 법이 바로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좀 있으면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러면 실체 관계란 말은 뭘 얘기한다? 권리와 의무 이걸 얘기해.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학원에 등록했죠? 그럼 여러분은 강의를 들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으면서 우리는 강의를 해줘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실체법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여러분과 나는 사법 관계다 이 말이죠.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 관계를 뭐라 한다? 권리 의무 관계, 다른 말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런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하고, 실체법의 대표적인 게 뭐다? 민법이고, 이런 실체법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의무의 이행을 강제해 주는 것, 그것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건 절차법이 뭐다? 부동산 등기법, 민사소송법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똑같죠? 똑같으면 절차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서를 따진다 이 말이죠. 한 사람. 여러분 절차는 게 뭐예요?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밟아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어디죠? 가장 내가 항상 쉽게요 웃으면서 농담으로 드리는 게 어디냐면, 여러분요 은행 가봐. 은행 가면 번호표 뽑고 기다려 그게 바로 절차 아니에요. 그게 바로 순서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은요 한 사람이 잠깐 졸 수 있어. 325번이요. 근데 졸고 이 사람이 몰라. 옆에 있는 여자가 나가죠. 자기는 370번인데 왜 아무도 없으니까 슬쩍 나가죠. 그럼 갑자기요 345번이 눈이 번쩍 띄죠. 난데요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여자 다시 들어오죠. 알겠죠? 앉아있다가 또 번호 또 빠지면 또 가죠. 또 난데요 그러면 또 오고. 알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절차법 아니에요. 절차법. 뭐를 따진다? 순서를 따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해를. 됐죠? 자 그럼 봐봐. 여기는 2월 1일이죠 여기는 2월 10일이죠 누가 더 빨라? 2월 1일이 더 빠르죠. 그래서 이거를 뭐란다? 선등기라고 그래. 선등기가 이걸 후등기라고 그래. 후등기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알죠? 어떤 경우요? 동일할 때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른 것이니까요.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냐? 무슨 말이냐면 여기요. 1번의 갑이죠. 2월 1일 돼 있고요. 여기는요. 1번이 A 그래서 2월 10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죠? 다르잖아요? 이걸 무슨 등기를 한다고? 선등기. 이걸 뭐라 한다고? 후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선등기가 유효이냐 무효냐를 먼저 따져. 유효이냐 무효냐를 먼저 따진다고. 선등기가 유효죠? 그럼 무조건 후등기는 무효가 돼. 선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후등기는 유효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 명의자가 다를 때는 어떻게 판단한다? 먼저 된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무조건 따져. 먼저 된 등기가 유효다. 그럼 후등기는 무조건 무효가 돼.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241번 잠깐 한번 봐봐. 나중에 설명도 할 거니까. 241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 부동산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인을 달리하여 보존 등기가 줄고 등기 명인을 달리하여 거기를 줄고 해야 돼. 지금 등기 명의자가 다르다 이 말이죠. 241번. 그럼 어디요? 여기 봐봐. 여기에요? 여기죠? 등기가 다르죠? 다르면 어떻게 본다? 먼저 된 등기. 선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먼저 따져야 돼. 옳은 것은 그랬죠. 옳은 것은 1번 등기 선후에 관계없이 틀렸어. 2번 실체관계에 부합하는데 여부를 묻잡고 선등기가 무조건 유효. 그것도 틀렸어. 무조건 먼저 것이 유효가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죠? 선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따져서 선등기가 유효면 후등기는 무효, 선등기가 무효면 후등기가 유효. 이렇게 얘기했죠? 그걸 찾으라 이 말이죠. 그 말이 있나? 선등기가 줄고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원인 무효가 아니라잖아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유효란 말이죠. 그럼 후등기는 줄고 맨 끝에 무조건 뭐다? 무조건 무효이다. 3번이 정답인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두 번째 242번 봐봐. 하나의 부동산에 간명이 줄고 보존 등기가 때문에 다시 을명이 줄고 보존 등기 똑같은 말이야. 241번이나 242번이 똑같은 말이에요. 241번은 말로 쓴 것이고
242번은요 마치 사례 형식으로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또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둘 다 똑같죠? 그러면 등기 명자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누가 우선한다? 선 등기가 우선한다. 아니 선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따진다. 다르니까. 알겠죠? 유효냐 무효냐를. 자 그래서 판례의 태도가 일치하는 거 1번 갑이 허위의 등기 서류 보존 등기 거기까지만 줄고 갑이 허위의 등기 서류로 보존 등기를 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다. 선 등기가 무효네? 그럼 무조건 무슨 등기가 유효다? 을 등기는 무조건 유효다. 알겠죠? 맨 끝에 을의 등기가 유효하다. 1번이 정답이네요. 그럼 됐나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봐요. 다시 여기 다시 등기는 어쩔 수 없어.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돼. 알겠죠? 자 먼저 보면 먼저 대장을 본다. 먼저 그 생각해. 먼저 대장은 뭐가 주된 것이다? 권리. 아니요 먼저 사실. 그 다음에 부처된 것이 뭐다? 사실. 아니요 권리. 여기요 여기 주된 것이 사실이고 부처된 것이 권리고. 그런데요 등기보다는 등기는 권리가 주예요. 권리가. 자꾸 지금 등기를 하다 보니까요 권리가 주된 권리가 주고요. 여기 표시 있죠? 표제부 사실이죠? 사실이 부차적인 것이에요. 알겠죠? 이게 큰 차이가 있어. 다시 등기부는 뭐가 주다? 권리. 알겠죠? 대장은 뭐가 주다? 사실. 대장은 뭐가 부차적이다? 권리. 등기는 뭐가 부차적이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요 등기부 그러면 무조건 권리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오늘 여러분 중기사법 공부했죠? 중기사법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는 대장을 기초로 보는 거예요. 권리관계를 파악한다? 등기부를 가지고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등기부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존 등기 이 하나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필요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법을 어느 정도 알고 나면 설명을 굳이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처음에 하니까 이런 그런 것이죠. 자 그럼 보존 등기죠. 1번 등기. 그 다음에 2번 2번요 갑이 을한테 등기하죠. 이것을 이전 등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3번요 다시 병한테 등기하죠. 이것도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 변동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리 변동의 등기. 그래서 보존 등기하고 권리 변동의 등기가 같이 비교가 돼. 그 권리 변동의 등기 속에는 여러 가지 등기가 있어.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하는 등기는 이전 등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또 무슨 등기가 있다? 여기요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소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 멸실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 지금 등기의 종류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변경하고 경정을 헷갈리면 안 돼. 경정은 원시적 불일치를 가지고 불일치요. 그 다음에 여기 변경은요 후발적 불일치를 가지고 이렇게. 이게 뭐냐? 원시적 불일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요 30평이에요 30평 30평이면 얼마죠? 30평이면 3.3을 곱해야 되죠. 그럼 99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0평인데 30평방미터 30평을 등기를 할 때 30평방미터로 처음부터 잘못 기록한 거예요. 처음에 등기부 만들 때 처음에 잘못했죠? 그걸 원시적 그걸 경정 등기해. 그럼요 30이니까요 3.3 하면 얼마죠? 3.3 하면 99 정도 이렇게. 알겠죠? 99평방미터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경정. 처음 잘못했죠? 변경 등기는 뭐냐면 처음에 이 건물이 100평짜리였어요. 근데 중축을 한 거예요. 중축을 해가지고 여기 60평이 중축이 된 거예요. 그럼 모두 몇 평이죠? 160이 됐죠? 160평. 그럴 때 후발적 등기가 난 다음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후발적이니까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60평이요 나중에 160평에서 원래는요 근데 60평이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줄어들었죠? 100으로 줄어들었죠? 그래도 변경됐잖아요.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죠? 만약에 처음부터 이름을 처음에 잘못 썼죠? 그러면 그건 무슨 등기? 경정이고. 나중에 우리가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등기부에는 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바꾸니까 갑다시가 됐죠. 그때는 갑다시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바꿨죠? 무슨 등기라고 그래? 변경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원시역은 뭐다? 경정. 후발적은 병경. 이렇게. 자, 됐죠? 자, 말소하고 멸실 등기를 비교해야 돼. 말소하고 멸실 등기를. 잘 봐. 말소는요, 등기 내용에 전부가 병이 된 말소된 경우 있고, 전부하고 일부가 바뀐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돈을 1억을 빌렸어. 1억을 빌렸는데 1억을 변제해서 전부 다 변제했죠? 전부 다 변제했죠? 1억 빌려줬는데 1억을 갚았잖아요. 그러면 전부로 갚았죠? 등기 내용에 전부가 지금 이제 불일치되죠? 불합치죠? 그럴 때는 말소 등기, 그 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억 중에 6천을 변제했죠. 6천. 그럼 얼마가 남았어요? 4천 남았죠? 4천. 그때는 말소 등기 하는 게 아니에요. 봐봐, 1억이 얼마로 바뀌었죠? 4천으로 6천 없어요. 4천으로 바뀌었죠? 4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무슨 등기 한다? 변경 등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럼 무조건 처음부터 무조건 다르면 무조건 무슨 등기? 변경. 처음에 했던 것이 아예 없어지면 무슨 등기? 말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전세를 산다. 근데 내가 전세금을 다 받았어. 그럼 무슨 등기에? 말소 등기. 1억 중에서 5천만 일단 받았어. 무슨 등기에? 변경 등기. 이해됐죠? 이걸 뭐냐? 등기 내용이야. 잘 봐. 멸실은 뭐냐? 멸실은 부동산, 토지나 건물, 부동산, 건물의 전부냐 일부냐 이 말이죠. 전부가 박살났다. 그러면 무슨 등기다? 멸실 등기를 해. 그런데 일부가 없어야 돼. 그럼 무슨 등기? 변경 등기 한다니까. 3층짜리 건물인데 3층이 불타버렸어. 그럼 몇 층이 됐죠? 2층.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 한다니까요. 알겠죠? 3층이 다 멸실됐어. 무슨 등기? 멸실. 그 다음에요, 돈 빌린 거 다 갚았어. 무슨 등기? 그건 등기 내용이니까 말소. 부동산이 다 없어지면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내용이 전부 다 없어지면 무슨 등기? 말소. 이렇게. 멸실은 건물이 전부다. 전부. 알겠죠? 일부가 병돼. 일부. 그럼 무슨 등기? 변경. 마찬가지로 등기 내용도 일부 그러면 뭐? 변경. 전부 그러면 뭐? 말소. 전부 그러면 뭐? 멸실. 이렇게. 일부 그러면 뭐? 변경.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됐다. 뭐? 경정 등기. 이해됐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소 회복하고 이제 멸실 회복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말소 회복 등기하고 멸실 회복 등기를 지금부터 봐. 말소 회복은 부적법 말소가 돼야 돼. 아무튼 무조건 말소가 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소 회복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냥 말소하면 안 되는데 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1억을 빌려가지고 갑이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았어. 누가? 갑타시도 1억을 빌렸거든요. 갑타시가 돈을 갚았는데 갑이 돈을 갚은 줄 알고 모르고 말소한 거예요. 모르고. 알겠죠? 잘못 말소됐죠? 그런 경우 다시 살려내는 것을 무슨 느낌을 한다? 말소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소 회복. 부적법하게. 그런데 내가요, 친구가 막 부탁을 해. 야, 나 전화권 한 번 말소해주면 안 돼? 나 대출 받고 바로 너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수수료요. 친구 말 듣고 수수료 해줬어. 그럼 부적법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친구 부탁받고 해줬죠. 근데 친구가 돈 안 갚아. 그럼 다시 말소한 걸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 말소 회복은 적법하지 않게 말소가 됐을 때, 말소하면 안 되는데 말소가 됐을 때 다시 그것을 살려내는 것을 말소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뭔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멸실 회복 등기는 뭐냐? 멸실 회복은요, 건물이 멸실되면 무슨 등기 한다고 그랬지? 아까 내가 멸실 등기 한다고 그랬죠? 이건 멸실 등기 하잖아요. 멸실 등기라는데 다시 건물을 신축했어. 신축하면 무슨 등기 한다? 멸실 무슨 등기? 회복 등기. 그러면 큰일 나. 신축하면 멸실 회복 등기 하지 않고 신축하면 보존 등기 하는 거예요. 신축하면 새로운 건물이죠. 새로운 건물에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건물을 짓잖아요. 그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한다? 멸실 회복이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럼 우리 멸실 회복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옛날에는 등기가 종이 등기부라고 그랬죠? 옛날 등기가 종이 등기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무슨 등기부? 전산 등기부죠? 그러니까 종이 등기부니까 이게 물에 젖을 수 있고 불타버릴 수 있어 없어? 화재가 나면 등기소가 화재가 나면 불타버리고 홍수가 나면 물이 젖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멸실회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을요, 건물이 없어지면 멸실등기인데, 멸실회복 등기는 멸실된 걸 다시 지으면 멸실회복일 것 같잖아요. 그게 멸실회복이 아니라고. 그것을 무슨 등기라고 한다고요?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이고, 멸실회복이라고 하지 않는다. 멸실회복은 뭐다? 종이 등기부일 때.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등기부죠? 전산 등기부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요즘은 등기의 종류에서 사라진 용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멸실회복이랑 멸실등기하고 멸실회복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멸실등기는 건물이 전부 다 없어졌을 때, 알겠죠? 그랬을 때 하는 게 멸실이죠. 일부만 없어지면 무슨 등기? 변경. 그 다음에 다시 건물을 지으면 무슨 등기? 보존. 신축이니까 보존. 알죠? 등기부가 불타버리면 무슨 등기? 불타버리는 거 다시 만드는 것을 멸실회복이다. 그런데 등기부가 불에 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그 등기법에서 공시법에서 대장하고 등기법 배웠어요? 등기하고? 그러면 대장하고 등기하고 비교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대장은 사실에 관한 것이고, 대장은요 소관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대장은요 직권주의예요. 직권주의라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한다 이 말, 누구한테 말 듣지 않고. 알죠? 그런데 등기는 권리에 관한 것이 주고요,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신청주예요. 두 사람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이렇게 소관청이 촉탁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의 명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칙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원칙은 어떻게 등기하는 게 원칙이다? 당사자 신청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알겠죠? 자, 이 말을 내가 왜 하는 것이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잠깐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페이지 103페이지 한번 봐봐요. 페이지 103. 여러분요 103을 보면은 여러분 어디 한번 보냐? 103페이지 208번 보여요? 208번 다른 거 이따 할 거니까. 자, 다음 주에서 부동산에 관한 공적 결의인 대장 줄고, 대장 대장인데 이걸 쓰라고. 사실에 관한 것이고 소관청이고 직권주의다 이 말이죠. 사실이고. 여러분요 103페이지 208번에 거기 보면 공적 기록인 대장과 이렇게 돼 있죠. 그 대장에다가 사실, 소관청, 직권주의. 바로 그 옆에 등기부 줄고, 등기부 줄궜어요. 등기부에다가는 뭐를 쓴다? 권리에 관한 것이고 등기소고 신청주의예요. 알죠? 당사의 신청으로. 다 일단 썼어요? 자, 그걸 썼으면 이제 바로 등기부 바로 옆에 썼죠? 자, 그러면 어디를 보는 거냐면 여러분요 5번을 먼저, 5번 정답이니까 등기부와 대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 여러분요, 자, 지금 뭐라고 했냐? 대장을 기초로 하는 사항은 대장에 포함하도록 맨 끝에 줄고, 등기부의 기재를 정리한다. 거기를 줄고, 등기부의 기재를 정리한다. 줄궜어요? 그럼 등기부는 어떻게 정리한다고 그랬어? 등기부는 어떻게 한다? 직권이다, 신청이다? 신청이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직권으로 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틀린 거라고. 어떻게 한다? 당사자의 신청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등기부는 어떻게 정리한다? 신청으로 정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물론 촉탁이나 명령이 있지만 원칙은 신청주의니까. 여러분 지금 내 말 지금 이해됐나고? 아니, 여기 봐봐.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일단 무슨 내용인지 먼저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책을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요 이론 100번 들어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론 100번 들어가지고 이론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요 내년 8월 달에 문제 풀어서 문제 절대로 안 풀려요. 우리 문제를 푸는 기술을 같이 습득을 해야 돼. 알겠죠? 별것 아니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맨 끝에 뭐를 정리한다고 되어 있죠? 등기부를 정리한다. 등기부를 어떻게 정리한다? 신청으로 정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2번 봐. 2번은 줄고 맨 끝에 두 번째 줄 대장의 기재를 정리한다. 대장. 아, 대장을 정리한다고 돼 있네. 그러니까 2번하고 5번은 묶어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대장은 어떻게 정리한다고 그랬죠? 대장은 어떻게 정리해? 아, 직권으로 한다고 했잖아. 공무원들은 직권으로. 직접 한다 이 말이죠. 자신의 권리로. 알겠죠? 직접 자신의 권한으로 정리한다 이 말이죠. 그걸 직권으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2번은 맞고 5번은 틀리잖아요. 대장을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등기부를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신청으로. 원칙은 그렇다 이 말이죠. 신청으로. 이해됐죠 지금? 그걸 지금 보는, 좀 이따 우리가 문제 볼 때 보면 되니까. 자, 다시 이제 여기
자, 이제 대장하고 등기부를 이제 대충 이제 했죠. 자, 이제 그럼 보면, 자, 여기를 잠깐 정리를 이제 깔끔하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제 건물을 보면 먼저 대장을 봐요. 대장은 사실이 주고요. 그 다음에 권리는 부차적인 거예요. 사실이 주예요. 그래서 대장을 보면 이 대장에서 대장은 소관청에서 촉탁을 해요. 알겠죠? 어디다가요? 등기소에다가. 등기소. 그래서 등기소에서요 뭘 한다? 등기부를 만들어. 이때 등기부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요? 갑구하고 을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갑구와 을구가 있으면 여기 좀 갑구와 을구가 있죠? 그러면 갑구와 을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우리는 갑구를 먼저 만들어. 을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사실은 이걸 보면서 이제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만들면 여기서 어떻게 만드냐? 1번은 표제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뭐죠? 갑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표제부는 이 사실에 관한 것을 기초로 만들어요. 이렇게 표제부를. 알겠죠? 그러면 여기가 갑구는요 권리죠. 권리를 보고 갑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기록된 사람이 등기부에는요 1번에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넘어가죠? 그럼 무슨 등기 한다고 그랬죠?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갑구, 을구 이렇게 해요. 됐죠? 그러면 이 등기를 우리는 뭐란다? 등기를 보면 딱 보면 우리가 번지수에서 등기 볼 때면 누가 소유자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공시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시의 원칙이다 이렇게. 공시. 먼저 건물이 있으면은 대장을 만들고 등기부에다 등기소를 보내죠. 그러면 등기부의 공시의 원칙을 딱 보면 1번요 갑구를 보겠죠. 1번 여기 2번 있죠. 갑이 을한테 팔았네요. 그러면 현재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이걸 등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공시의 원칙을 설명을 해요. 우리가 공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시는 186조하고요 187조가 있어요. 186조는 법률행위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 우리가 민법 총칙에 배웠던 거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법률의 규정이에요. 하나는 법에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기억 안 나요? 안 나도 좋아.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법률행위는.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이죠. 부동산에요 득실 변경. 취득하고 득이라는 것은 뭐죠? 취득이고요. 취득할 때 취득, 상실, 그다음에 변경하는 거 있죠. 이 득실 변경을 할 때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이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법률의 규정은요. 법률의 규정은 취득. 여기서 취득할 때는요 등기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걸 처분을 하려면 등기 후 처분을 해야 돼요. 등기 후에 처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고, 법률행위는 취득할 때는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법률행위는 뭐고 법률의 규정은 뭐죠?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웠잖아요. 법률행위는 뭐다? 뭐가 법률행위다? 청약과 승낙에서 합의로 계약이 이루어져. 계약. 우리가 법률행위는 세 가지가 있죠. 단독, 계약, 합동행위 세 가지가 있죠. 이 계약을 대표적인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니까 뭐다? 이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요? 매매하고, 매매 계약이죠. 교환 계약이죠. 그 다음에 증여 계약이죠. 이런 거죠.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이건 다 계약이거든요. 계약. 이것은 계약이거든요. 계약은 법률행위거든요. 법률행위는 무조건 등기해야 돼. 우리가 대부분 거래는 매매로 하잖아요. 매매로.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 법의 규정. 나중에 또 배워요. 그건 뭐냐면 상속의 경우. 상속이라든가 회사가 합병이 된다거나 또는요 뭐가냐면 경매라든가 그 다음에 공용징수라든가 공용징수, 여러분 아직은 뭐 이런 모르겠는데 형성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해. 이것은 뒤에 보면 186조하고 187조 할 때 그건 설명을 하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아무튼 상속 같은 경우를 봐봐. 상속. 아버지가 사망하죠? 그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요 자녀들에게 5명이면 5명이 1대1로 나눠 갖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등기 없어도 이건 내 건 거예요. 등기 없어도. 그런데 등기 없이 내 거죠. 근데 그걸 내가 팔고 싶어. 팔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등기하고 나서 처분해야 돼. 내 앞으로 등기하고 나서 처분해야 돼.
그러니까 취득을 할 때는 등기 없어도 돼. 그런데 이걸 내가 팔고 싶어. 그러면 등기해야 돼. 경매죠, 경매. 여러분 경매로 취득할 때 경매로 취득하죠? 그럼 등기 안 해도 내 거예요. 잔금 내면은.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등기 없이 내 것이 돼. 그런데 내가 경락받은 것을 내가 팔고 싶죠? 그러면 일단 내 앞으로 뭐 한 다음에 등기를 한 다음에 처분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취득을 할 때 등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죠. 법률행위 계약은 반드시 뭐를 하고? 등기를 하고. 계약은. 그런데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봐.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봤죠? 자, 그럼 봐요. 공시의 원칙은요. 그럼 공시라고 하는 것은 뭐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등기가. 이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는 잠깐 여기만 잠깐 지우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가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봐봐. 여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무조건 내가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봐봐. 여기서 가방으로 쭉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계약 과정을 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예약을 하죠. 예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3월 1일 날요 번 계약을 하죠. 번 계약을 해. 계약을 하면서 여기서 계약금을 보통 주죠. 계약금. 여기를 우리는 무슨 행위를 한다? 이것을요 채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 우리가 채권은 뭐죠? 권리죠. 권리의 반대는 뭐죠? 의무죠. 의무. 그래서 이거를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 수강계약이죠. 수강계약하니까 여러분은 학원에 뭐를 내야 되죠? 수강료를 낼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의무로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런 의무는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만약에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부모가 와서 내 딸내미, 내 와이프 여기서 강의 들을 거니까 일단 수강계약하고 갈게요. 그럼 이따 와이프한테 결제하러 갈 거예요. 할 수 있다니까. 누구든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뭘 해야 돼? 수강료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는 것이 문제이죠. 아무튼 그건 나중이고, 아무튼 계약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4월 1일 날 중도금을 주죠. 중도금이요. 이 중도금을 뭐라 한다? 일부를 냈죠. 일부를 이행했다. 이렇게 얘기해. 일부 이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의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 일부씩 이렇게 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6월 1일, 5월 1일 되죠. 5월 1일 되면 잔금을 주죠. 잔금을 주면서 뭘 받아요? 등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등기 서류를 받는 거예요. 등기 서류를 받는 거예요. 알겠죠? 이 등기 서류를 받는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물권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 행위. 이 물권 행위를 뭐라 한다? 이것을 처분했다고 그래. 처분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죠. 야, 너 집 어떻게 됐어? 나 집 처분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집 처분했다 이 말은 잔금 받고 등기 서류 넘겼다 이 말이죠. 그걸 처분이라고 그래. 우리가 등기 서류를 넘기는 것을 왜 넘기는 거죠? 등기 서류 넘기면 이제 이 집 누구 것이다? 너 거다 이 말이잖아. 너 가져. 그럼 뭐죠? 너 가져. 소유권 너 가져. 소유권을 뭐라고 한다? 물권이죠. 물권. 이런 물권에는 모두 8가지가 있다 해서 민법상의 물권 8가지. 뭐가 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가지가 있죠? 소유권, 물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 넘겨줄게 이 말이죠. 그걸 물권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을 넘겨준다 이 말이죠. 계약을 하면 뭐가 생긴다? 의무가 생기죠. 그것을 채권 채무죠. 권리 의무. 그래서 채권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채권 행위를 이미 지났죠. 왜? 채권 행위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이미 잔금을 다 완납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채권 행위의 관계를 지났고, 이제 학원이 여러분한테 채권 행위를 하고 있죠. 의무를 부담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강의를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 서류를 주는 것. 그러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한다? 6월 1일 날 등기를 하죠. 등기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된다? 소유권, 물권이 변동이 되는 거죠. 이제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누구에서? 갑에서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바뀌는 거죠. 을 앞으로 소유자가 바뀌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 7월 1일 날 비가 오는데 비가 새. 비가 샌다 이 말이에요. 집이 비가 샌다. 그럼 고쳐야 되겠죠? 이걸 하자가 있다. 비가 새는 건 하자가 있다.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매수인이 누구한테요?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거죠. 집 고쳐달라고. 너 왜 이런 집 팔았니 나한테? 그걸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면 이런 과정을 쭉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등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주는 거지,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고. 등기 서류를 받으면 매수인이 등기소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등기를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물권행위고 처분한다 이 말이에요. 처분은 누가 해야 돼요? 처분 권한자. 처분 권한자만 할 수 있고, 만약에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하면 그건 무효가 돼. 그러니까 등기를 해줄 수 없는 사람이 등기해 주죠. 그럼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약은 모든 계약, 임대차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무슨 모든 계약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의무 부담은 누구든지. 그런데요, 등기를 해주는 것은 누구든지 못해. 등기는 누구만 해준다? 등기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 처분 권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 이제 여기 의사주의는 뭐냐? 프랑스예요. 프랑스인데요, 이 프랑스는 어떻게 하냐면요, 갑하고 을하고 잔금을 주죠. 잔금을 주면 여기서 등기 서류를 준다고 그랬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물권적 합의라고 하죠. 이 합의만 있으면 이 을이 지금 미등기, 등기를 안 했어도 이 사람을 소유자로 보는 거예요. 소유자로.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은 잔금 받으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돼요? 양심이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의사주의를 취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몇 나라 안 돼. 왜요? 그 나라의 어떤 국민성, 민족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덕적이 돼야 돼. 도덕적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도덕적으로 아주 좋죠. 우리나라는 갑하고 을하고 하죠. 잔금 주고 물권적 합의를 하죠. 물권적 합의는 등기 서류를 받았다 이 말이 잔금 주고, 이 사람이 미등기죠. 미등기면 이 사람은 절대로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절대로 안 돼요. 우리나라는 증거를 들이대야 돼요. 너가 소유자라는 것을 알려달라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등기 없으면 절대로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프랑스는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가 돼. 그걸 무슨 주의를 한다? 의사 합의, 의사 표시, 의사만 있으면. 우리는 등기라고 하는 형식을 갖춰야 돼. 형식을.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는 봐봐요, 이 사람이 2월 1일 팔고 나서 마음이 변해서 다시 병한테 3월 1일 팔았어. 병한테 등기를 했어. 등기. 그럼 등기한 사람만 소유자가 되는 거야. 등기한 사람이 소유자가 돼. 이것을 뭐라 한다? 2번 계약했죠. 2번 이중 매매라고 그래. 2번 계약을 했잖아요. 이중으로 계약했죠. 그래서 이중으로 계약해도 먼저 등기를 한 사람이 무조건 소유자가 돼. 이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한테 또 처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 한다? 이중 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번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먼저 등기를 받은 사람, 먼저 등기를 경료받은 사람이 소유자다. 이걸 우리나라는 뭐라 한다? 형식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주의. 이것은 독일하고 우리나라, 독일. 그래서 독일하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주의고, 프랑스하고 일본은 의사주의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이 갑도요, 프랑스도 나쁜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놈도 마음이 변해서 병한테 팔고요, 병한테 등기를 해주죠. 등기해주면 어떻게 한다? 우리 이 을은요, 이 병,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소유자라고 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을은요, 갑하고의 관계에서는 자기가 소유자죠. 그런데 갑이요, 마음이 변해서 제3자한테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라고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이란 말이에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어요? 소유자라고 말할 수 없다.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물어봐, 프랑스 사람한테, 야, 니네 왜 등기하니? 등기 왜 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 한다? 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해. 등기가 없으면 내가 이 집을 판 사람한테는 내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데, 등기를 받아간 사람한테는 내가 소유자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등기를 가져간 사람.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대항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대항요건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필요 없어. 우리나라는 무조건 등기라고 하는 형식을 갖춰야 돼. 형식. 이것을 우리 뭐란다? 성립요건주의라고 얘기해요. 등기를 왜 하냐? 등기해야 소유권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립요건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우리가 프랑스는 무슨 주의다? 의사, 중요하진 않아.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프랑스는 의사주의, 대항요건이고,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우리나라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미국이든 아니 프랑스든 우리나라든 독일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다 등기는 해. 등기를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의사주의든 형식주의든 다 여기 186조하고 관계가 돼. 186조 등기하고 관계가 돼. 여기는 등기를 안 하니까. 등기하고 관계되는데 등기를 왜 하냐 이 말이지. 둘 다 186조하고 관계가 돼. 그런데 등기를 왜 하냐? 프랑스는 제3자에게 뭐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독일과 우리나라는 뭐하기 위해서? 등기가 있어야만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등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소유자라고 믿죠? 의리 소유자라고 믿고, 의리 소유자라고 믿고 등기를 가져오죠. 등기를 1번 갑에서, 2번 을에서, 3번 누가요? 병이 이렇게 가져오죠. 병이. 그럼 병이 이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부를 믿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요. 소유자라고 믿었는데 이 사람의 등기가 무효인 거예요. 위조가 돼가지고 무효. 위조가 돼서 무효인 거예요. 위조가 돼서 등기가 무효라니까. 그럼 위조가 돼서 등기가 무효이면 이 사람이 소유자다 아니다? 아닌데 등기부에는 무효라고 안 나와 있어. 등기부에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는 의리 소유자라고 믿고 내가 샀는데 그럼 나는 소유자가 됐냐 안 됐느냐. 난 믿고 샀는데 이게 뭐예요? 공적인 장부를 뭐하고 믿고 샀는데 내가 소유자가 됐냐 안 됐냐 이 말이죠. 이 공적인 장부를 믿었다. 이걸로 믿을 신자를 써서 이것을 뭐란다? 공신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시가 등기부를 보고 누가 소유자인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공시의 원칙이 있고 공신의 원칙이 있어. 그러니까 공시하고 공신은 누가 더 빠르다? 공시가 더 먼저죠. 나타나는 걸 보고 내가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알죠? 아니 소개를 받아야지 내가 이 사람 믿을까 말까 할 거 아니에요. 소개도 안 받았는데 믿는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시가 먼저고 그 다음에 공신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믿었어? 그럼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이 말이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병이 소유자가 되고요, 부정하면 병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당연히 을은 등기소를 위조했으니까 당연히 아니죠. 결국 누가 소유자다? 공신 원칙 부정하면 누가 소유자다? 갑을 뭐라 한다? 진정한 권리자.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어. 공신 원칙을 부정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내가 무효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내가 등기한 것도 아니고 누가 등기했어요? 국가 기관이 등기 소유 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 나는 그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샀다고. 그런데 나중에 재판에서 무효라고 돼 있다고. 그러면 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취득한다? 공신 원칙을 인정한다. 그건 독일이에요. 독일은 공신 원칙을 인정해. 그러고 나서 국가 배상 제도를 해결을 해. 그럼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은요 집 잃은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뭐 을이나 또는 공무원이 잘못했겠죠? 그러면 그것은 배상 제도로 가. 손해배상 제도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부동산 등기는 공신 원칙을 부정해. 우리나라는 공신 원칙을 부정해. 뭐라고? 공신의 원칙을 뭐한다? 부정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 그리고 국가 배상할 수 있다 없다? 못해. 우리나라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복불복이죠. 알겠죠? 우리나라는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나라 청와대에 몇 번이나 올랐어. 우리나라도 등기에 공신 원칙 인정해 달라고 누가 몇 번이나 글을 올렸어. 그런데 100명 이상은 안 돼. 왜? 누가 요즘 청와대 게시판 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청원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럼 말을 하든지, 말을 해놓고 하든지, 안 그러면 중개사 협회에서 조직적으로 조직협회가 기준돼서 이렇게 하든지, 협회가 뭐 무능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협회잖아요. 여러분이 내는 그 협회 그 돈 있죠. 걔들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뭐 안 됐어요? 뭐 밥 먹는 데 쓰지 뭐 안 됐어. 그러니까 그런 무능한 것들이 앉아 있으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깡통들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 협회 회원이 지금 실무하고 있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데, 1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유료, 그러니까 회비를 내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한 2만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런 단체는 우리밖에 없어. 알겠죠? 중개사협회 단체. 왜? 일단 있는 돈에 있잖아요. 그 돈 쓰려고 노력하지. 협회를 위해서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무튼 문제는 문제인데, 이게 부정하니까 이게 나중에 중개업자가 죽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 사람들은 뭐래요? 나는 너 믿고 했는데 이게 뭐냐? 나는 잘못이 있어 없어? 국가도 잘못이 없다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요, 이런 거 한번 딱 건수 당하면 그냥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 일주일 되면 그냥 살이 다 빠져 있어. 얼마나 그냥 시달리는지. 운동할 필요 없다니까요. 한 2건만 걸리면 그냥 평생을 두고 날씬이란 말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우리나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신원칙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동산의 경우는 그대로 인정해서 병이 소유자가 돼. 이걸 뭐라 한다? 선의취득이라고. 선의취득이라는 제도가 동산에 있는데, 우리는 동산에 대해서는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뭐에 대해서만 한다? 부동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요,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을 지금부터 얘기한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지금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1시간 지나서 잠깐 여러분요 1번 문제를 한번 풀고 나서 뭐를 하냐면 그 다음 문제부터는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풀면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해 나가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요 문제 한 30문제가 딱 넘으면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죠? 30문제 정도가 딱 보면은 30문제 중에서 그대로 모의고사를 봐. 한 5문제 정도.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안 보면 절대로 공부가 암기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강의는 먼저 이론 강의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죠? 준비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대도 해가지고 자, 문제요 1번 205번 한번 보셔요. 자, 1번 현행민법상 물권 변동은 원칙적으로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공시 방법이 뭐라고 했죠? 등기죠? 우리나라는 공시,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무슨 주의? 형식주의. 다른 말로 무슨 주의? 성림 요건주의. 형식주의, 성림 요건주의죠. 그래서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이러면 제3자에 대한 관계 가로 묶고 이것을 뭐라 한다? 제3자에 대한 관계를 뭐라 한다? 대항력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대항력, 그래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뭐가 생기지 않는다?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걸 무슨 주의를 한다? 형식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할 때 똑바로 써놓고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 암기하는 방법,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다른 책은 2개 살 필요 없는데 문제집은 2개 사는 게 나아. 학원에서 책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뭐냐면 정리를 깔끔하게 막 이것저것 쓸 거 써놓고 그 다음에 깨끗한 책 있죠. 정리와 전혀 안 된 책을 딱 보면서 그걸 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설명해봐. 이걸 봐고 1번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 뭐 때문에 제3자 관계는 대항력에 가는 것이고 당사자에서 효력이 없다. 이걸 형식주의로 가지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뭐가 돼요? 머릿속에 암기가 돼. 그러니까 내가 암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확인하는 방법은 그보다 좋은 것은 없어. 내가 책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은 2개 필요 없어. 지금은 먼저 정리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리해서 정리하다 보면 뭐냐 눈으로만 먼저 봐. 눈이 먼저 봐가지고 게을러서 암기가 안 돼. 알겠죠? 아는 건 다 아는 건데 막상 모의고사를 보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정리해. 그러고 나서 한 권을 더 사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암기하는 게 나아. 한 권은 전혀 터치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2번 어느 누구도 잘 봐봐. 무슨 말인지. 자기가 가지는 이상의 권리를 남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이상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요 소유권 있으면 소유권은 줄 수 없는, 소유권이 없는 사람은 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럼 이 말이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1번 갑이죠. 2번이 등기 서류, 이 사람이 위조했죠. 위조.
위조했는데 3번 병이 넘어갔죠. 병은요 의뢰 등기가 유효라고 뭐하고? 유효라고 믿고, 이걸 뭐란다? 공신이죠. 공신의 원칙이죠. 원칙. 그럼 봐봐, 이 공신 원칙을 인정한다. 인정하면 누가 소유자? 병. 부정한다. 그럼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라고 했죠. 갑이 소유자. 공신의 원칙을 인정했냐 안 했냐? 그럼 봐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상을 줄 수 없다잖아요. 남한테 줄 수 없대. 남한테. 이 사람은 위조했으니까 소유자야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데 소유권을 줄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여기 병한테 소유권을 줘버리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줄 수가 없으니까 병은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병은 소유자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공신의 원칙을 뭐 한 것이다? 부정하는 것이다. 공신의 원칙을 나타내는 것이다. OX. 여기 보면 공신의 원칙을 나타내는 것이다. OX. X. 여기 봐봐. 자, 이 말은 그냥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 이상의 것은 줄 수 없다잖아요. 그런데 을이 지금 병한테 팔았죠. 그런데 을은 소유자가 아닌데 팔았죠. 그런데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나는 소유자가 아닌데 병은 소유자죠. 그러면 내가 없는 걸로 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 봐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줄 수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가 아니니까 병도 소유자가 아니어야 되죠. 그러려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부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내는 것이다. 틀렸죠? 우리가 공시가 먼저 공시, 아까 공시 뭐가 공시라고 그랬어? 혼인신고, 출생신고 다 공시라고 그랬죠? 가족관계 등록부에 다 해놓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사망신고 언제 듣고 다 알아 몰라? 알죠? 그것도 다 공시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니까 부동산만 배우다 보니까 부동산에는 등기고 뭐 이런 신고 같은 거라든가 등록 이런 것도 다 뭐다? 다 공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만 공시가 아니다 이것만 알면 돼. 공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분 자동차 봐. 자동차가 보면 여러분 등록해야 안 해요? 자동차 등록 하잖아요. 그것도 공시라니까요. 자동차 등록하는 거 그것도 공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4번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자 다시 여기 한번 봐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처음에는 써보면 돼. 1번 갑이죠. 2번은 위조이네. 위조. 그럼 이것은 무효이네요. 그 다음에 3번은 병이죠. 그런데 위조에서 병이죠. 그럼 이것을 위조로서 무효인데 자기는 유효라고 믿고 사죠. 믿고 이걸 뭐라 한다? 공신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고 인정한다. 그럼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 부정한다. 그럼 누가 소유자? 부정한다 그러면요 병은 아니죠. 누구도 을도 아니죠.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갑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게 되면 그랬잖아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누가 소유자가 돼? 병이. 그러면 여기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이 진짜 소유자죠.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진정한 권리자라고 하죠. 그러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병이 소유자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양수인을 보호하죠. 누가 소유자다? 양수인 누구다? 병이죠. 병이 보호되죠. 소유자가 되죠. 하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죠? 갑이죠. 갑의 권리가 상실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뭐지만 이 말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게 되면 병이 소유자가 되고 진짜 소유자 갑은 권리를 상실한다 이 말이죠. 병을 뭐라 한다? 양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5번은요 물권 변동에서도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인정하면 병이 소유자죠. 그럼 누가 권리를 잃게 되죠? 갑이 권리를 잃죠. 그럼 갑은 이익이다 손이다? 손해죠. 그럼 손해배상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청구권 이런 것으로 보호는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을이 돈 받고 병한테 팔고 돈 받고 도망가가지고 돈 다 쓰고 한 푼도 없어. 그럼 보호된다 안 된다? 99% 안 되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을한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2번 이 문제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2번의 문제를 공부를 하려면 이 하나를 공부하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등기가 대충 어떤 것이란 걸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지금부터는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없어요. 알겠죠? 지금 여기까지가 약간 어려워. 등기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가져오는 것. 물론 지금부터도 등기법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등기법을요 4주, 5주에 걸쳐서 5주, 6주에 걸쳐서 배우는 강의를 지금 여기서는요 시간으로는 한 3시간 정도에서 끝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것의 절차적인 과정을 빼고 나머지는 다 배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민법 강의를 들으면 저도 등기법은 6문제에서 7문제를 맞춰야 돼요. 12문제 중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하니까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206번 있죠. 봐봐. 여러분 이 206번부터는 어느 하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206번부터는 어떡하냐? 지문 하나하나를 놓고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설명해 나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어디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런 설명을요. 여기서요. 페이지요. 105페이지 212번. 212번에 등기하기 전까지는 이제는요. 지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연결시켜서 무조건 지문만 강의하면 여러분 안 되니까 지문을 가지고 이론을 연결시켜서 강의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 첫 시간하고 계속 묶어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하니까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시면 되는데.